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슴을 울린 진짜 이야기 흑백 드라마관입니다. 말씀 시작 전 오늘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쌀쌀한 11월의 오후, 명동 중앙로 골목 안쪽에 자리한 은혜 미용실의 유리문이 따르릉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퍼지는 파마향 냄새와 헤어드라이어 소음, 그리고 중년 여성들의 수다 소리가 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이곳의 주인, 올해 66의 김은혜 원장은 거울 앞에 앉은 단골 손님의 머리를 정성스럽게 손질하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번엔 좀 더 젊어 보이게 레이어드 컷으로 해드릴까요? 요즘 60대 분들 사이에서 제일 인기 많은 스타일이에요. 은혜의 손길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30년 넘게 이 동네에서 미용실을 운영해온 그녀는 이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죠. 손님들은 머리를 하러 오는 것만큼이나 그녀와 수다 떨러 오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했던 은혜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녁이면 혼자 작은 원룸으로 돌아가 냉동식품으로 때우는 저녁을 먹으며 텅 빈 방을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을 8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두 아들은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며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에나 보는 게 고작이었죠. 엄마, 미용실 정리하고 부산으로 내려와. 손자들도 보고 우리랑 같이 살자. 둘째 아들의 제안을 거절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30년을 일군 이 미용실이, 이 동네가 너무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은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은혜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벽시계는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가게 정리를 마치고 코트를 챙겨 입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나 준호야. 다음 주 토요일에 아이들 데리고 갈게. 저녁 준비해놔. 그래. 우리 손주들 얼굴 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조심히 와. 전화를 끊고 은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손님 대하듯 조심스러운 관계가 된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미용실 불을 껐습니다. 바깥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은혜는 코트 깃을 세우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 매일 같은 길을 걷지만 오늘따라 유독 그 길이 길고 외롭게 느껴졌죠. 같은 시각 명동 택시 승강장. 올해 69의 박민수는 낡은 소나타 택시 운전대를 잡고 다음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년 택시 경력의 베테랑 기사였지만 요즘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시력도 떨어졌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일을 해야 생활이 되는데 민수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딸 하나. 하지만 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딸과의 관계는 점점 서먹해져만 갔습니다. 재혼하라는 딸의 권유도 요양원에 들어가라는 제안도 모두 거절했죠. 아직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남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저씨, 청담동까지 가주세요. 손님이 뒷좌석에 올라타자 민수는 능숙하게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라디오에서는 80년대 트로트가 흘러나왔죠. 민수는 작게 따라 부르며 운전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으니까요. 노래와 함께 도로를 달리는 이 순간만큼은 손님을 내려주고 다시 명동으로 돌아오는 길.
신호대기 중 민수는 문득 옆 인도를 걷는 한 여성을 보았습니다. 코트깃을 세우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걷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죠. 그 순간 신호가 바뀌었고 민수는 다시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저 스쳐가는 인연이려니 생각하며. 하지만 운명이란 참 묘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아직 몰랐죠. 며칠 후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이 각자의 외로운 일상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은혜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방이 그녀를 맞이했죠. 불을 켜고 냉장고를 열어 어제 남은 김치찌개를 꺼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3분. 그 짧은 시간조차 길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민수 역시 마지막 손님을 태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투룸 빌라의 방문을 열자 텔레비전만이 그를 반겼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들고 뉴스를 틀었지만 귀에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었죠. 두 사람 모두 이 밤을, 이 외로움을 이게 인생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했죠.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도 새로운 이야기는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2장 3일 후 목요일 오후 은혜는 장을 보러 남대문 시장에 갔습니다. 미용실에서 사용할 타월과 케이프를 새로 구매하기 위해서였죠. 큰 쇼핑백 2개를 들고 시장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예보에는 없던 소나기였죠. 아이고, 이를 어쩌나. 은혜는 서둘러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지만 짐이 너무 무거워서 택시를 잡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비 오는 날 이 시간대에 빈 택시를 잡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죠. 10분을 기다려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줌마, 어디 가세요? 태워드릴까요? 노란 택시 한 대가 은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얼굴은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죠. 인자한 미소와 함께 말을 건네는 모습이 신뢰가 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명동 쪽으로 가는데요. 은혜는 짐을 들고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고 은은한 카페인 향이 났죠. 운전석에는 작은 방향제가 매달려 있었고 깔끔하게 정돈된 차 내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비가 갑자기 내려서 고생하셨겠어요. 짐도 많으신데. 민수가 백미러를 통해 은혜를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죠. 네, 장 보러 갔다가 봉변당할 뻔했어요. 덕분에 살았네요. 은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기사님과는 대화가 편했죠. 아마도 비슷한 또래라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명동에서 일하세요? 네, 미용실을 30년째 하고 있어요. 아저씨는 택시 오래 하신 것 같은데 몇 년이나 하셨어요? 저도 30년 됐네요. 우린 경력이 비슷하네요. 둘은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아는 사람끼리의 공감이었죠. 차는 남대문을 지나 명동 쪽으로 향했습니다. 빗소리가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라디오에서는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수는 작게 따라 부르고 있었죠. 이 노래 참 좋죠? 제 남편이 생전에 정말 좋아했던 노래예요. 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는 백미러로 그녀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눈가에 살짝 스치는 그리움 같은 게 느껴졌죠. 남편분을 여의으셨나 봐요. 저도 아내를 5년 전에 보냈습니다. 저는 8년 됐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죠.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위로가 담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있으시면 든든하시겠어요. 민수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 둘이 있긴 한데 다들 바빠서 자주 못 봐요. 아저씨는요?
딸이 하나 있는데 요즘은 연락도 뜸하네요. 재혼하라고 난리인데 전 그럴 생각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들이 내려오라고 하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나이 들어서의 외로움, 자식들에 대한 걱정과 동시에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아직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있었죠. 차는 어느새 명동에 도착했습니다. 은혜는 아쉬움을 감추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얼마예요? 8,500원입니다. 은혜는 10,000원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거스름돈은 됐어요.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비 오는 날 고생하셨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은혜는 짐을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는데 가슴 한편이 아련하게 두근거리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냐고 스스로를 타이르면서도 발걸음이 가벼워진 것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혜가 내린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차를 세워두고 있었죠. 거울을 통해 그녀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나이 들어서 무슨 설렘인가. 참 바보 같네. 민수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번진 미소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죠. 그날 밤 은혜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택시기사를 떠올렸습니다. 인자한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던 그 눈빛.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민수 역시 잠들기 전 그 여성을 생각했습니다. 환한 미소,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같은 아픔을 겪었지만 여전히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 왠지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저 우연한 만남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운명은 이미 두 사람을 위한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은혜는 평소보다 일찍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죠. 오랜만에 화장도 조금 더 신경 써서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씩 웃었죠. 아직은 괜찮네. 66이라고 다 늙은 건 아니지. 민수 역시 아침 출근을 하면서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동료 기사들이 신기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민수는 신경 쓰지 않았죠. 오늘따라 세상이 밝아 보였으니까요.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우연이 다시 한번 반복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는 것을. 3장 2주가 흘렀습니다. 은혜는 그날의 택시기사를 자꾸 떠올렸지만 다시 만날 방법은 없었죠. 택시 번호도 기억나지 않았고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저 우연히 스쳐간 인연이려니 하고 마음을 정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금요일 저녁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혜는 단골 손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강남으로 가야 했습니다. 미용실 문을 닫고 택시를 잡으려는데 익숙한 노란 택시 한 대가 그녀 앞에 섰죠. 저번에 그분 아니세요? 민수도 은혜를 알아봤습니다. 2주 전 그 미용실 원장님. 민수는 반가운 마음에 웃으며 차창을 내렸죠. 아이고, 정말 반갑네요. 세상 참 좁네요. 정말 그러게요. 어디 가세요? 강남 쪽으로 가는데 시간 되세요? 그럼요. 어서 타세요. 이번에는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은혜는 뒷좌석에 올라타며 환하게 웃었죠. 민수 역시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또 만나게 되다니. 차는 한강을 지나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화가 끊이지 않았죠.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똑같죠 뭐. 아저씨는요? 저도 매일 똑같습니다. 손님 태우고 집 가고. 외롭지 않으세요? 은혜의 질문에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야 할지 아니면 괜찮은 척 해야 할지 고민이 됐죠. 하지만 이 사람 앞에서는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외롭죠. 특히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불 꺼진 빈집을 보면 정말 외롭더라고요. 저도 똑같아요. 미용실에 있을 땐 괜찮은데 집에 가면 정말 적막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백미러를 통해서였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전해지는 게 있었죠. 같은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끼리의 깊은 공감. 원장님, 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편하게 물어보세요. 혹시 커피 한 잔 하실 시간 있으세요? 결혼식 끝나고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떨리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은혜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혜 역시 미소 지었죠. 60대 중반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식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은혜는 축의금을 전하고 사진 몇 장 찍은 후 약속 장소로 향했죠.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 민수는 이미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둘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하고 서로를 마주봤죠. 낮에 택시 안에서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친밀하고 더 가까운. 저 사실 원장님 이름도 몰라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김은혜예요. 아저씨는요? 박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씨. 저도 반가워요. 민수 씨. 이름을 부르는 순간 뭔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저 택시기사와 손님이 아니었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진 두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 배우자와의 추억, 자식들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외로움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나눴죠. 사실 재혼 생각 전혀 없었어요. 남편 보내고 8년 동안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죠. 은혜가 커피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혼자 사니까 너무 외롭더라고요. 민수 역시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민수 씨를 만나고 나서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힘들어졌달까요? 은혜의 고백에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그래요. 은혜 씨 만난 후로 세상이 조금 더 밝아 보이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될 줄이야.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자식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은혜 씨, 저 솔직하게 말할게요. 은혜 씨가 자꾸 생각나요.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스스로를 타이르지만 마음은 어쩔 수가 없네요. 민수의 고백에 은혜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 사람도 같은 마음이었구나. 저도 그래요. 민수 씨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요. 이 나이에 말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청춘 못지 않았죠. 카페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을. 세상의 시선, 자식들의 반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 스스로의 두려움. 우리 천천히 가요. 급할 것 없잖아요. 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천천히 신중하게. 하지만 포기하지는 말아요. 민수가 은혜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죠. 이제 서로에게 기댈 사람이 생긴 것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두 사람의 만남은 비밀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주로 저녁 시간 민수의 택시 운행이 끝난 후였죠. 은혜도 미용실 문을 닫으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풀렸으니까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그럼요. 어디서 만날까요? 명동 쪽 조용한 식당 어때요? 제가 알고 있는 곳이 있어요.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만났습니다. 주로 외진 식당이나 조용한 카페였죠.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60대의 연애라니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이 됐거든요. 어느 화요일 저녁 두 사람은 북촌 한옥마을 근처의 작은 한정식 집에서 만났습니다. 2층 구석자리, 창밖으로는 한옥 지붕이 보이는 운치 있는 곳이었죠. 이 집 음식 정말 맛있네요. 민수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그쵸? 제가 30년 전부터 알던 집이에요. 사장님도 저랑 나이가 비슷하세요. 은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들어 웃는 일이 많아졌죠.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젊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의 힘이었을까요? 은혜 씨, 다음 주 주말에 시간 되세요? 같이 드라이브 가고 싶은데. 드라이브요? 어디로요? 강화도 어때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은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하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가요.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손을 뻗어 은혜의 손을 잡았죠. 이제는 손을 잡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민수 씨, 우리 이러는 거 맞는 걸까요? 자식들한테 들키면 어쩌죠? 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늘 마음 한구석에 있던 불안이었죠. 은혜 씨, 우리 뭐 잘못하는 거 없잖아요. 그냥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우리 행복하면 되는 거죠. 민수의 말에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은 불안했습니다. 그 주 토요일 두 사람은 약속대로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민수의 택시가 아닌 렌터카를 빌렸죠. 좀 더 편하게 드라이브를 즐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와, 바다다. 은혜는 차창 밖으로 펼쳐진 서해 바다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바다였죠. 남편과 마지막으로 왔던 게 벌써 10년 전이었습니다. 예쁘죠? 저도 오랜만에 바다 보니까 좋네요. 민수 역시 기분이 좋았습니다. 옆자리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바닷가에 차를 세우고 산책을 했습니다. 손을 꼭 잡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누군가 볼까봐 걱정했지만 다행히 주변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죠. 민수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은혜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데요? 사실 저 민수 씨 좋아해요. 정말 많이. 은혜의 고백에 민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저도 은혜 씨 좋아해요. 너무 많이 좋아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 둘뿐인 것 같았으니까요. 저녁에는 횟집에서 신선한 회를 먹었습니다. 소주 한 잔씩 기울이며 서로를 바라봤죠.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은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도 행복할 자격 있어요.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혜의 휴대폰이 울렸죠. 큰아들 준호였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아까부터 전화했는데 안 받네. 아, 미안해. 친구들이랑 나왔었어. 왜? 그냥 오늘 저녁에 애들 데리고 갈까 했는데. 뭐 괜찮아. 다음에 가지. 전화를 끊고 은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에게 거짓말을 한 게 마음에 걸렸죠. 괜찮아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아들한테 미안해서요. 이해해요. 저도 딸한테는 아직 말 못했거든요.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야 할 순간이 올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 순간을 최대한 미루고 싶었죠. 지금의 행복을 조금 더 오래 누리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밤 은혜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와의 시간은 너무나 행복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죠. 이 관계가 언제까지 비밀로 유지될 수 있을까? 아들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 민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죠. 하지만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달콤한 비밀 연애는 이렇게 계속됐습니다. 행복과 불안이 공존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였죠. 하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이 비밀이 곧 들통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시련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두 사람의 관계가 3개월째 접어들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것도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은혜의 미용실 단골 손님 중에 박정희라는 6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명동 일대에서 오래 살아온 분이었죠. 그분이 어느 목요일 오후 미용실에 들어서며 수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장님, 요즘 분위기가 달라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뭐. 그냥 평소랑 똑같은데요. 은혜는 태연한 척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원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저번 주 토요일에 강화도에서 봤어요. 남자분이랑 같이 계시던데? 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들켰습니다. 그것도 미용실 단골 손님한테. 정희 씨, 그게 괜찮아요, 원장님. 저흰 무거워요. 그런데 그분 누구세요? 괜찮은 분 같던데? 은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들킨 이상 숨길 수도 없었죠. 택시기사세요. 몇 달 전에 우연히 만났는데 좋은 분이셔서요. 어머, 좋으시겠다. 원장님, 그동안 혼자 계셔서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잘하셨어요. 정희의 반응은 의외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은혜는 조금 안도했죠. 그런데 자식들은 아세요? 아니요, 아직 말 못했어요. 뭐라고 할까봐. 그럼 빨리 말씀하세요. 나중에 알게 되면 더 서운해할 거예요. 정희의 말이 은혜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은혜는 민수와 약속이 있어서 미용실을 일찍 닫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용실 앞에 큰아들 준호가 서 있었죠. 엄마, 어디 가세요? 아, 준호야. 너 어쩐 일이야?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같이 저녁 먹으려고. 은혜는 당황했습니다. 민수와 약속 시간이 3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 오늘은 친구 만나기로 해서. 다음에 먹자. 무슨 친구요? 미용사 동료들이요?
응, 맞아. 은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이 수상쩍어 보였죠. 그럼 제가 같이 가도 돼요? 친구분들한테 인사드리고 싶은데. 아니, 아니야. 오늘은 여자들끼리만 만나기로 해서. 그래요? 그럼 다음에 봬요. 준호는 돌아갔지만 뭔가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은혜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약속 장소로 향했죠. 민수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계속 핸드폰이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준호가 또 전화하는 건 아닐까? 혹시 따라온 건 아닐까? 은혜 씨, 괜찮아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은혜는 웃으며 넘겼지만 민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날 밤 은혜가 집에 도착하니 준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남자 만나세요? 은혜는 휴대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들킨 것이었죠.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고민 끝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 정말 남자 만나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응, 그래. 좋은 분을 만났어. 택시기사인데 정말 좋은 분이야. 택시기사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무슨 연애예요? 준호야, 엄마도 외로워.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는 몰라. 그래서 이름도 모르는 택시기사랑 사귀세요? 그 사람 재산이나 가족관계는 확인했어요? 준호의 말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은혜는 눈물이 났죠. 준호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는 그냥 중요하죠. 엄마 재산 노리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당장 헤어지세요. 안 돼. 엄마는 그분이 필요해. 엄마, 제정신이세요? 준호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은혜는 울면서 전화를 끊었죠. 민수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딸 수진이 어디선가 소식을 들었는지 전화를 걸어왔죠. 아빠 여자 만나신다면서요? 수진아, 그게. 아빠, 정신 차리세요. 아빠 나이가 69인데 무슨 연애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수진아, 아빠도 외로워. 엄마 없이 사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요양원 가시라고 했잖아요. 거기 가면 친구들도 사귀고 좋은데. 아빠는 아직 요양원 갈 나이가 아니야. 그럼 여자는 만날 나이예요? 아빠, 그 여자가 아빠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반대할 줄은 몰랐죠. 수진아, 그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미용실 30년 운영하신 분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빠, 당장 헤어지세요. 안 그러면 저 아빠 안 봐요. 수진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울었습니다. 행복했던 시간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죠. 자식들의 반대는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 씨,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할 줄은. 헤어져야 할까요? 은혜의 질문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은혜 씨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저도요. 하지만 아이들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울면서 행복과 불안, 사랑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이제 두 사람 앞에는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랑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식들의 뜻을 따를 것인가. 60대의 사랑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준호와 수진의 반대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준호는 매일같이 은혜에게 전화를 걸어 헤어지라고 압박했고 수진 역시
민수를 찾아와 설득했죠. 어느 일요일 준호는 동생 준석까지 데리고 미용실로 찾아왔습니다. 형제가 함께 온 걸 보고 은혜는 긴장했죠.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얘기할 거 없어. 엄마 마음은 이미 정했어. 엄마,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그 남자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준석도 거들었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좋은 분이야. 성실하고 착하고.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겉만 좋은 척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의심부터 해? 엄마가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 보여? 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들들의 태도가 너무 답답했죠. 엄마, 우리가 이러는 게 다 엄마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엄마는 후회 안 해. 그분 만나는 게 엄마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야. 엄마. 준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은혜도 질렀죠. 그래, 엄마 마음대로 살 거야. 너희들 허락 안 받아도 돼. 아들들은 말없이 미용실을 나갔습니다. 은혜는 주저앉아 울었죠. 아들들과 이렇게 싸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민수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지는 친구들까지 동원해서 민수를 설득하려 했죠. 아빠, 내 친구 엄마가 작년에 이런 일 있었거든요. 60대의 남자 만났다가 사기당했어요. 재산 다 날리고. 수지나 은혜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빠는 어떻게 알아요? 사람 속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아빠가 바보로 보여? 30년 택시하면서 수많은 사람 봤어. 그분은 진짜야. 아빠, 제발. 수지는 울먹였습니다. 민수도 마음이 아팠죠. 딸을 이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수진아, 아빠 이해해줘. 아빠도 외로워. 엄마 없이 5년을 살았는데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 그런데 은혜 씨를 만나고 나서 세상이 다시 밝아졌어. 아빠, 아빠도 행복할 권리 있잖아. 제발 이해해줘. 수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해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됐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갈등이 심화되면서 은혜와 민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식들 이야기만 하게 됐고 웃는 일도 줄어들었죠. 민수 씨, 우리 정말 어쩌면 좋아요?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할 줄은.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나은 거 아닐까요? 이렇게 힘들게 사랑하는 것보다. 은혜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포기할 수 없어요. 은혜 씨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저도 민수 씨 없으면 못 살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두 사람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은혜는 미용실 단골 손님 정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정희 씨,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들이 너무 반대해서. 원장님, 아드님들 마음도 이해는 돼요. 어머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런데 원장님도 행복할 권리 있어요. 아드님들 설득해 보세요. 그분 좋은 분이라는 걸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정희의 말에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도망치기보다는 정면 돌파가 필요했습니다. 은혜는 용기를 내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엄마가 만나는 분 소개시켜 줄게.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야. 너희들이 직접 만나봐야 오해가 풀릴 것 같아.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한번 만나볼게요. 민수도 수진을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민수의 간곡한 부탁에 수진도 마지못해 동의했죠. 일주일 후
네 사람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분위기는 냉랭했죠. 준호와 수지는 민수와 은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민수입니다. 김준호입니다. 악수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은혜와 수진도 인사를 나눴지만 어색했죠. 식사를 하는 내내 대화는 끊겼습니다. 민수와 은혜가 먼저 말을 꺼냈죠. 준호 씨, 수진 씨, 저희가 여러분을 걱정시켜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진심이에요.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은혜 씨를 만나고 나서 삶이 달라졌어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은혜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수 씨 만나고 나서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하지만 준호와 수진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저희를 설득할 수 있는 이유예요?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저는 반대예요.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8년밖에 안 됐는데. 은혜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수가 은혜의 손을 잡았죠. 그 순간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정말 진심이세요? 그래, 수진아. 아빠 진심이야.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죠. 알겠어요. 제가 반대하는 건 아빠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서예요. 그런데 아빠가 정말 행복하시다면 저도 응원할게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죠. 수진아, 대신 조건이 있어요. 천천히 가세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세요.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수진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혜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말을 전했죠.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저는 안 돼요. 절대 인정 못해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은혜는 무너지듯 울었죠. 민수가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한 명은 이해해 주었지만 한 명은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여전히 위기였죠.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준호의 반대는 계속됐지만 은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가끔 전화도 걸었죠. 하지만 준호는 냉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은혜는 우연히 준호의 아내, 며느리 소영을 만났습니다. 소영이 명동에 볼 일이 있어서 미용실에 들렀던 것이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소영아, 어쩐 일이야? 그냥 근처에 왔다가 들렀어요. 둘은 미용실 안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영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어머니, 제가 사실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준호 오빠가. 어머니 재혼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사실은 준호 오빠 회사가 요즘 어려워요.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만약을 위해 어머니 집과 미용실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했거든요. 뭐? 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재혼하시면 재산이 그분한테 넘어갈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오빠가 안 들어요. 은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재산 때문에 재혼을 반대했다니. 소영아, 정말이야? 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 많이 했는데. 아니야, 잘했어. 고마워. 은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재산 때문에 반대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죠. 그날 저녁 은혜는 준호를 미용실로 불렀습니다. 준호야, 소영한테 다 들었어.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내가 왜 반대하는지 이제 알겠다. 엄마 재산 때문이었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봐.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 혹시라도 엄마 재산이 필요할까봐. 그래서 엄마 행복을 반대한 거야? 은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가족을 생각해서. 가족? 진짜 가족이라면 엄마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죠. 준호야, 엄마가 죽을 때까지 혼자 살기를 바라는 거야? 아니요. 그럼 왜 엄마가 행복하려고 하면 반대해? 재산이 그렇게 중요해? 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도 울었죠.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엄마는 민수 씨랑 행복하게 살 거야. 너희들 허락 없어도. 은혜의 단호한 말에 준호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민수에게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민수를 만나러 왔을 때 뜻밖의 고백을 했죠. 아빠, 사실 제가 반대한 이유가 있어요. 뭔데?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가 너무 외로워하시는 거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옆에 있어 드려야 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못 봤잖아요. 수진아. 그래서 아빠가 다른 여자 만나시면 제가 더 나쁜 딸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무서웠어요. 민수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아, 넌 나쁜 딸이 아니야. 최고의 딸이야. 아빠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이제는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수진의 말에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자신을 이해해줘서 너무 고마웠죠.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민수에게 연락을 한 것이죠. 민수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민수는 긴장하면서도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죠. 민수 씨,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엄마 행복을 방해할 권리가 저한테 없더라고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부탁드릴 게 있어요. 우리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준호는 민수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악수였죠. 민수는 감격했습니다. 드디어 은혜의 아들이 자신들을 인정해 준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수는 은혜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은혜 씨, 준호 씨가 저한테 사과했어요. 이제 우리 인정해 준대요. 정말요? 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기뻤죠. 이제 우리 떳떳하게 만날 수 있어요. 민수가 은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제 인생에 다시 빛을 가져다 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랜 시련 끝에 드디어 행복이 찾아온 것이었죠.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장애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두 사람은 이제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설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아들과 딸의 허락을 받은 후 은혜와 민수는 공식적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미용실 단골 손님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축하해 주었지만 어떤 분들은 수군거렸죠. 원장님 나이에 무슨 연애래. 택시기사랑 사귄다면서? 원장님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은혜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단골 손님 정희가 그녀를 지지해 주었죠. 원장님 신경 쓰지 마세요.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 행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마워요, 정희 씨. 그리고요, 제가 다른 손님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원장님 얼마나 좋은 분 만나셨는지. 정희는 진짜로 그렇게 했습니다. 미용실에 올 때마다 다른 손님들에게 은혜와 민수의 이야기를 해줬죠. 원장님 정말 좋은 분 만나셨어요. 택시기사인데 30년 경력에 정말 성실하신 분이래요. 그리고 원장님 대하는 모습이 정말 신사 같아요. 정희의 적극적인 응원 덕분에 서서히 미용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도 하나둘씩 은혜를 응원하기 시작했죠. 민수 쪽도 비슷했습니다. 동료 택시기사들은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민수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민수 형, 잘 됐네요. 형 요즘 얼굴이 완전 달라졌어요. 그래, 그런가? 네, 완전 젊어 보여요. 사랑의 힘이네요. 동료들의 응원은 민수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특히 같은 또래의 동료 기사 한 명이 민수를 따로 불렀죠. 민수야, 나도 아내 잃고 10년째 혼자 사는데 너 보니까 부럽더라. 나도 용기 내볼까? 그럼 당연히 용기 내봐. 우리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어. 민수의 말에 동료는 웃었습니다. 민수와 은혜의 사랑이 다른 시니어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었죠. 어느 토요일 은혜와 민수는 처음으로 공개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명동 거리를 당당하게 걸으며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랑을 보여주기로 한 것이죠. 민수 씨 떨려요. 저도요. 하지만 떳떳해요. 우리 잘못한 거 없잖아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죠. 그때 뜻밖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준호와 소영, 그리고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아이들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죠. 엄마,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준호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예쁜 커플링이 들어 있었죠. 이거 저희가 준비한 건데요. 엄마랑 민수 아저씨께 드리고 싶어서요. 은혜와 민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준호야, 엄마 행복하세요. 저희가 응원할게요.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아빠, 이제 떳떳하게 만나세요. 저희가 옆에 있어요. 네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가족의 사랑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5명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가족처럼 편안하게, 행복하게. 준호와 수지는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를 나눴고 은혜와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죠. 민수 아저씨, 제 아버지를 부탁드려요.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제가 부탁드려야죠. 은혜 씨를 잘 모시겠습니다. 민수도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행복하세요.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수진의 말에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아가신 아내가 허락해 준 것만 같았죠. 식사가 끝나고 은혜와 민수는 명동 거리를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당당하게, 행복하게. 은혜 씨,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싶어요. 당연히 되죠. 우리도 행복할 자격 있어요. 민수가 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혜는 민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죠. 그 순간 미용실 단골 손님 몇 명이 그들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축하드려요, 원장님. 손님들의 축하에 은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민수의 동료 기사들도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들을 보고 축하해 줬습니다. 민수 형, 정말 잘 어울려요.
행복하세요, 형.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은혜와 민수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들의 가장 큰 응원자가 되어 있었죠. 정희는 미용실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원장님 보니까 저도 용기가 나네요. 정희의 말에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혜와 민수의 사랑이 많은 시니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죠. 그날 밤 은혜와 민수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주변의 축복도 받고 있었으니까요. 은혜는 침대에 누워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 역시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해져도 되는구나. 계절은 어느새 봄으로 바뀌었습니다. 은혜와 민수가 처음 만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이제는 다음 단계를 고민할 시기가 됐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수는 은혜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죠. 은혜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왜 이렇게 진지해요? 민수는 은혜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죠. 은혜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프로포즈를 받으니 너무 떨렸죠. 민수 씨, 저는 은혜 씨 없이는 못 살아요. 남은 인생 함께하고 싶어요. 상자 안에는 예쁜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 느껴졌죠. 네, 결혼할게요. 은혜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일어나서 은혜를 꼭 안아주었죠.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드려요.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에요. 낯선 사람들의 축하도 두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다음 날 은혜는 준호에게, 민수는 수진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죠. 엄마, 축하해요. 정말 잘 됐어요. 아빠, 행복하세요. 저도 준비 도와드릴게요. 아이들의 축복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해서 작은 레스토랑에서 진행하기로 했죠.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의미 있는 시간을 원했으니까요.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두 사람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드레스를 고르고 예물을 선택하고 하객 명단을 작성하는 모든 과정이 즐거웠죠. 민수 씨, 우리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요? 제주도 어때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아요. 제주도 가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 신혼여행을 계획한다는 게 신기했지만 행복했죠. 결혼식 날 은혜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민수는 잘 차려입은 정장 차림이었죠. 두 사람 모두 빛이 났습니다. 작은 레스토랑에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바라봤고 미용실 단골 손님들과 택시 동료들도 축하하러 왔죠. 줄에는 없었습니다. 대신 두 사람이 직접 서로에게 맹세했죠. 은혜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남은 인생 동안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민수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반지를 교환하고 키스를 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죠.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식사를 하면서 사람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네요. 사람들의 말에 은혜와 민수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어머니와 민수 아저씨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반대했었어요. 어머니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어머니, 민수 아저씨, 행복하세요.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준호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은혜는 눈물을 흘렸죠. 수진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은혜 어머니, 축하드려요. 아버지가 다시 행복해지신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편해요. 돌아가신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수진의 말에 민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하객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표정이었죠. 원장님 정말 예쁘세요. 민수 형 멋있어요.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두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준비한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조촐한 신혼 첫날 밤이었죠. 은혜 씨, 정말 고마워요. 제 인생에 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민수 씨. 다시 행복해질 수 있게 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지만 마음만큼은 청춘이었죠. 다음 날부터 제주도 신혼여행이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제주도의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봤죠. 민수 씨,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그래요, 은혜 씨.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싶어요. 당연하죠. 우리도 행복할 자격 있어요. 두 사람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두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제주도에서의 일주일은 꿈 같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무엇보다 서로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죠. 신혼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은혜의 집으로 이사를 했고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죠.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그래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함께라면 행복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결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혜와 민수의 일상은 평화롭고 행복했죠. 아침이면 함께 산책을 하고 낮에는 각자 일을 한 후 저녁이면 함께 요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요? 민수가 은혜를 여보라고 부르는 게 아직도 낯설었지만 기분은 좋았죠. 김치찌개 어때요? 제가 만들어 줄게요. 좋아요. 제가 반찬 좀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은 부엌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서로 농담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두 사람은 잘 알고 있었죠. 미용실도 예전보다 더 활기찼습니다. 은혜의 밝은 에너지가 손님들에게도 전해졌죠. 원장님 결혼하시고 나서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고마워요. 사랑의 힘이네요. 저도 용기 내볼까 봐요. 단골 손님들 중 몇 명도 은혜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만남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은혜와 민수의 사랑이 많은 시니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죠. 민수도 택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밤늦게까지 일하지는 않았죠. 은혜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민수 형, 요즘 완전 달라졌어요. 일찍 들어가시고. 그래야죠.
집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동료들은 민수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만큼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준호와 수진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은혜와 민수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 것이죠.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은혜는 손주들을 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우리 손주들 보고 싶었어? 많이 컸네. 민수도 손주들과 놀아주었습니다. 비록 친손주는 아니지만 진심으로 아꼈죠. 저녁 식사 자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들었죠. 어머니,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행복해요. 너희들 덕분에.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해서 죄송해요. 이제 보니 정말 잘하신 선택이에요. 준호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 후 준호가 깜짝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준호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여행 상품권이 들어 있었죠. 이거 저희가 준비한 유럽 여행 상품권이에요. 두 분이 함께 가셨으면 좋겠어요. 은혜와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두 분 신혼여행 제대로 못 가셨잖아요. 이번에 유럽 다녀오세요.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돈 모아서 준비한 거예요. 꼭 다녀오세요. 은혜와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두 분 행복이 저희 행복이에요. 그날 밤 은혜와 민수는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싶어요. 당연히 되죠. 우리도 행복할 자격 있어요. 민수 씨, 아니 여보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여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몇 주 후 두 사람은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콜로세움, 스위스의 알프스. 모든 것이 꿈 같았죠. 여보, 저기 봐요. 저 경치 정말 아름답네요. 그래요. 당신과 함께 보니까 더 아름다워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유럽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겼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여행 중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는데 옆 테이블의 젊은 커플이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네요.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저렇게 나이 들어서도 사랑하고 싶어요. 젊은 남성이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으니까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젊은 커플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은혜와 민수의 사랑이 젊은 세대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었죠. 2주간의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두 사람은 더욱 단단해진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남은 인생 동안. 그래요. 함께 행복하게. 집에 도착하니 준호와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케이크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 아버지 환영합니다. 어머, 이게 뭐야? 그냥 두 분 환영하려고요. 여행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 고마워, 너희들. 5명은 함께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여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퍼졌죠. 그날 밤 은혜와 민수는 다시 한번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당신이 제 인생의 빛이에요.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눴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지만 사랑만큼은 청춘이었죠.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혜와 민수의 미래도 그 별들처럼 빛날 것이었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은혜와 민수가 그것을 증명했죠. 인생의 황혼기에도 새로운 사랑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진실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민수의 이야기는 많은 시니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외롭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행복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랑하세요. 두 사람은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작은 다툼도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극복했죠.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났고 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미용실과 택시는 계속 운영했습니다. 일이 그들에게 활력을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였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이 말을 매일 나누며 은혜와 민수는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희망의 메시지가 됐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60대에도 70대에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민수처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